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다국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스파고가 드디어 또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그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공부가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돈이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상승시키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상승 모멘트가 시작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땅 따먹기, 돈 따먹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리얼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친구보다 훨씬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빨리 들어갔고 투자를 빨리 했는데 내가 코인을 잘못 탔다면 어쩌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즉 코인을 아주 잘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격에 치우치지 마라, 숫자에 집중하지 마라,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또 떨어질까 언제 오를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의 차이였죠. 이제 기업들 특히 금융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격 걱정을 하지만 제가 암호화폐에 투자했을 당시에는 이게 사라질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미쳤다고 했죠.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서 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샀겠죠. 다들 미쳤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4차원적인 8차원적인 또라이적인 기질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들 미쳤다고 하는 거를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지금뿐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이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그들의 배우자에게 다 미쳤다는 소리를 허벌나게 많이 들었던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코인 선택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야 된다. 오히려 나보다 늦게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찾아오는 상실감, 박탈감, 소외감, 우울증 플러스 엄청난 현타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웰스파고 디지털 자산, 참 이제 이름부터가 틀려졌죠. 그전에는 뭐 가상화폐 뭐 이러더니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저는 끊임없이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 그런데 제가 요새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XRP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XRP의 영토 확장이 어마무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 어떤 기사가 나오든 중요한 기사에는 항상 걸려있는 게 XRP와의 파트너십. 먼저 거래가 먼저니까요. 항상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혁명이나 혁신 안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저변에 깔려있는 건 거래의 수단, 현금화 이런 게 깔려야만이 모든 혁신과 혁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웰스파고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자산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전기와 동등한 혁신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디지털 자산은 혁명과 혁신이 아니다. 이거는 필연이다. 어쩔 수 없이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진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웰스파고에서 다음에는 보도를 낼 때 비트TV가 진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디지털 자산은 진화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농담입니다. 제가 약간 방금 거만했습니다. 월요일이고 여러분들 또 월요병에 시달리실까봐 제가 약간 웃기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더라도 약간의 미소만 짓더라도 월요병이 약간은 10%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웰스파고는 디지털 자산이 전기의 발견만큼 매우 혁신적이다. 특별 보고서를 방금 발표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전기와 같은 혁신인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블록체인에 관한 정보는 상위 3%나 5% 정도의 등수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웰스 파고가 왜 디지털 자산을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을까요? 자, 가치의 인터넷.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정보를 저장만 할 수 있는 멍청한 놈이었다면 제2의 인터넷 세상은 그 정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웰스 파고에서도 저를 구독하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팀에서 제작한 8월 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인터넷의 빌딩 블록이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웰스 파고 투자 고객에 대한 의견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이 새로운 가능성과 투자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가장 안타까운 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또 한 번 그지 같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의해서 그 기회를 한 번 더 소시민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더 큰 시련이 다가올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 점은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우측 손이 하겠죠. 좌측 손이 할 수도 있겠죠. 혓바닥으로 매도매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과도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여유 있는 돈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빚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인터넷, 가치 인터넷의 빌딩 블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치의 인터넷은 인터넷이 통신 및 정보에 있었던 것처럼 금융 세계에 아주 파괴적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겠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금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공부를 하고 잘 선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시대의 인터넷은 웹 2.0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런 2.0 시대에서는 결국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이 저장만 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저장만 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인터넷은 저장된 데이터에게 각각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 말에 대한 가장 편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틱톡 이런 SNS에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여러분들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죠. 그런데 돈은 누가 벌었습니까? 결국 플랫폼 마켓들만 돈을 벌었죠. 마크 주커버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이런 회사들만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그들만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사진에 대한 소유는 누구 걸까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진을 올리는 주체자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래서 나온 게 NFT죠.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 디지털 안에서의 소유권. 과연 이거는 누구 걸까? 자, 이제 웹 3.0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렸던 그 사진, 영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규 투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결국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생전 처음 본 단어들, 어려운 문장들, 그리고 전문화된 용어들, 그리고 토큰을 전송하는 방법, 전송받는 방법, 심지어 회원가입하는 방법까지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해결하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리플 사지 마세요. 말했습니다. 그냥 갖고만 계세요. 던지지 마시고. 이렇게 웰스 파고,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블랙록에서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점점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세상 사람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와 XRP 리플의 관계를 한번 봐볼까요? XRP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사가 2022년 3월 16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리플 파트너와 웰스파고 스위프트 교체 협력, 유투데이 기사였죠. 리플 파트너 회사인 클리어링 하우스는 스위프트를 잠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상거래를 지원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대해 웰스파고와 협력하고 있다. 리플의 파트너십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전 세계 금융기관은 이제 리플을 배제하고 금융 업무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리플의 영토 확장이 제 보기에는 거의 전 세계 금융기관의 3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가 됐다는 건 결국 100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특히 그물망처럼 엮어진 금융 시스템들은 30%를 차지하면 결국 다 먹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기관에서 결국 XRP 레저 프로토콜이 그 시스템이 깔려야만 XRP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겠죠. 그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미국이 SEC를 통해서 XRP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깔끔하게 발표만 하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리플과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 특히 금융지주 회사들의 이런 브로드캐스팅은 참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할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이제 곧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그런 시점의 시작이, 그 스타트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병을 잊는 방법은 점심을 아주 비싼 걸 드세요. 비싼 걸.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